그 다음에 그거부터 사진부터 하나 보시죠. 이거 뭔지 아세요? 아 저거 오늘 뉴스에 나왔다 그러던데. 저도 아침 방송에서 저거 얘기하고 왔습니다. 호남 이게- 출마자. 이게 호남의 출마자 중에서 친명계 인사들 리스트업을 한 거예요. 저 누가 만들었냐? 뭐 개딸들이 만들었겠죠. 그렇겠죠. 아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힘실어 주자는 네. 취지로. 그래서 저 밑에 양무호남 시무국가 저거 이순신 장군이 했다라는 말로 알려져 있는 건데 저거 우리도 많이 썼는데 우리 이정현 대표가 많이 하셨고 아이어른님 감사합니다. 서울 동부 국힘위원장 3인께서 책 냈습니다. 이기적 정치 한 권씩 사서 저 수분에게 힘을 보태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책 괜찮습니다. 저희 책 광고할 거니까요. 또 기다려주시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얼마 전에 저 사진을 내려주세요. 이게 호남 민주당 출마자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사람들을 그러니까 친명계 인사들을 좀 올려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 문제된 인사들을 좀 있어요. 사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맨 아래줄에 정의찬.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왼쪽 끝에 강위원. 정의찬 저분이 그거잖아요, 형님. 그 고문치사.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고 강의원 저 사람도 뭐 문제 많던데 뭐 있지 않았어요? 성추행. 그죠? 저 두 분들이 이제 완전 친 이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심지어 정의찬은 부적격 판단 받았잖아요. 원래 적격이 됐다가 하도 막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부적격으로 돌리긴 했어요. 그러나 아무튼 저 정도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호남 친명 출마자라고 추천 명단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경선에서 유리하게 우리 해달라 이거죠. 내려주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낙연 신당 어떻게 보세요? 힘 받을 거라고 보세요?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신당을 이제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긴 하는데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이낙연 신당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7-80%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한 20% 여론조사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거의 한 10% 20% 정도 얘기 안 하고 해도 되니 유튜브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한 10% 2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신당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적긴 하지만 베이스는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만에 하나 지금 이런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 명단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힘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개딸의 지지를 받아서 지역 내에서 특히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 권리를 바꿨잖아 비율을 그 비율을 바꾸면서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로 변화가고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요 12명이 만에 하나 그런 힘을 받게 된다면은 기존에 지금 거기서 현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안 하죠. 그 사람들은 호남의 새로 호남 중심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도 한번 몸을 실어볼 고민을 하게 될 시점이 올 거라고 난 봐. 그래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지금 무시를 하고 있지만 또 애써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나는 만약 그것이 출범이 된다면은 꽤 파급력이 있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고양시장 한 명이랑 또 어디 시장이었죠? 민주당 이번에 부적격 판단 받으신 분들. 둘이 있습니다. 구리시였나? 아니 다른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자체장이 부적격 판단으로 아예 경선도 못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한 2주인가 3주 전에 방송 나가서 그 얘기했어요. 다들 이낙연 신당을 너무 폄하하는 거야, 형님. 그거 뭐 아무도 안 간다. 최성. 친낙들도 친낙 중 찐친낙도 안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이거 이낙연 신당이 언제 힘을 받냐면 공천 탈락자 나온 사람들부터 힘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승자의 저주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후보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후보자들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후보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자체장 하셨던 분들이 경선 나오면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조직이 있거든요. 형님 그 강동원의 이해식도 구청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들이 있는 사람들이 경선에서 유리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와르르 당선됐던 사람들이 3선을 다 채웠거나 이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와르르 떨어졌는데 이 양반들 돈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어요. 지역에서. 근데 현역들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컷오프 시킨다고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부적격 이유가 경선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웃긴 게 알아보니까 경선을 한 적이 없대요. 그 사람은. 진짜 개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게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였는데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얘가 경선을 시청하니까 부적격 판단을 내려버리면서 너는 당에다 소송했으니까 뭐 경선 불복했으니까 이런 식이었는데 이 양반 실제로 경선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친명계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적격 판단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한 짓이 이래요. 공천이 있다고 개판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제가 그때 얘기했던지 권력의 맛을 봤던 굶주린 사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 피맛을 아는 사자들은 반드시 사냥감을 찾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돈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는 이런 양반들이 민주당으로 출마 안 하면 그때 이낙연 신당이 그 힘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저번 주에 부적격 판단을 받으신 분들이 이낙연 신당 참여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승자의 저주거든요. 네. 난 그리고 뿐만 시흥시장 아니고, 맞아요. 네. 한줌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뿐만 아니고 아까 이제 호남 중심에 어느 정도 이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리스트를 보니까 근데 사실은 수도권에서도 큰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민주당을 저격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민주당한테 꽤 손톱 및 가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저 이낙연하고 저 이재명하고 그때 대선 경선을 할 때 이낙연이 계속 졌잖아. 네. 그러고 수도권쯤에 와서 이제 대장동 세태가 터졌잖아. 뉴스가. 네. 그래 놓고 나서 이낙연이 수도권에서 꽤 선방을 했거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수도권에서는 꽤 이런 이재명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불거졌을 때 또 다른 이슈가 나왔을 때 또다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낙연 신당이.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박빙의 그 모든 지역이 박빙의 싸움인데 거기서 10% 20%는 굉장히 큰 거거든.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의미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하나 재밌는 게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후보 검증위를 이렇게 띄운 적이 있었어요? 당원 당규는 있었는데 물밑에서 조용히 이제 이렇게 누구 적격 부적격 판정하면서 크게 띄운 적이 없었던 게 그것도 그러네요. 공천에서 이 사람들이 공천 반발해서 탈당하고 했을 때 너 검증에서 떨어진 거잖아 라고 하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검증을 이번에 크게 띄운 건데 근데 검증이는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검증이가 제일 먼저 검증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이재명이지. 대표죠. 이재명 대표 그 형수 쌍욕에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여배우 스캔들에 그리고 또 아들 그 도박에 성매매에 본인 사법 리스크에 얼마나 많아요. 이재명을 검증기에 놓고 돌려서 이재명이 통과되면은 모두가 다 통과되는 거 당연하죠. 아닙니까? 아니 그 하면 안 되는 거 다 있지 않아요? 막 음주에 그러니까 음주에 사기 뭐 검사 사칭에 뭐 뭐 선거 사범이니까.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그 민주당 검증위 위원장이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 아닙니까? 이재명도 예외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시작했는데 이재명 검증했어요. 근데 더 완전 진짜 웃긴 건 아까 전에 그 정희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친 이재명이라고 불렸던 호남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 양반. 이재명 당대표 특별 보좌역입니다. 이 양반이 처음에 적격 판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문치사 사건과 연루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적격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 그 위원회에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검증위원회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개웃긴 게 진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사람이 그 검증위원회 이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냐 없냐만 판단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전과가 있느냐, 윤리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 사회적으로 뭐 지탄받는 행동을 했느냐
있다 없다만 판단하는 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전과를 판단을 안 하고 몰랐다고 넘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뭐 최성 고양시장 이런 분들 부적격 판단을 하는데 무슨 경선을 했기 때문에 뭐 경선 안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검증도 안 했다라는 게 검증위원회에서 지금 밝혀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인 거거든요. 근데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쇼라는 거예요. 승환 형 얘기대로 이거는 완전히 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 중에서 정의차는 이거는 뭐 실무의 실수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정의차는 어쩌면 굉장히 소중한 존재일 수 있어요. 소중하다? 네, 그 왜 그러냐면 본인이 경기도지사 할 때 네. 수원 월드컵 그 재단의 사무총장을 줬거든요. 이게 네. 사람들 잘 모르는데 굉장히 꿀보직이에요. 아, 그래요? 경기도지사가 줄 수 있는 보직 중에 가장 좋은 보직 중에 하나인데 아, 그래요? 거기 임명되고 나서 이 고문치사 사건이 나가지고 다시 잘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몇 없지. 달 만에 잘렸어요. 그런데 아. 대선 때 또 쓰고 당대표 특보를 주고 또 호남에 공천 주기 위해서 검증을 집어넣고 거기서 적격 판정을 줬는데 이거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거 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한 거는 저는 정의찬이 이재명에 대해서 뭔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아. 예전에 유동규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아. 그렇게 그 자리를 주지 못할지언정 나는 계속 너 챙기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주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이 정의찬이 그 운동권의 핵심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디서 떴습니까? 성남에서 경기 동부연합들 그 변화하면서 뜬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이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좋은 보직을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아. 왜 다 이재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 뭔가를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 12명의 그걸 내가 다시 보니까 여기 그게 있네. 최영재라는 사람, 네. 강의원, 김문수 이 사람들이 다 이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네. 네. 이 기본사회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성격이 뭔지 여기에 지금 3명만 나와 있지만 이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것을 조금 더 파고들면은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온다면 그것이 아마 친 이재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호위무사 그룹이 아닐까. 아니 그런 그 생각도 좀 기본 들긴 들어가는 하네. 거 보니까 아마 뭐 기본소득 관련해서 뭐 계속 뭐 기본 시리즈 계속 만들었잖아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본인 조직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기사 좀 띄워주십시오. 삼총리 기사 좀 띄워주십시오. 네, 아이어리님 맞아. 기본 주택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체제에 반감을 느끼고 있는 이 세 분이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3총리를 추진할 수 있다. 회동을 추진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추진됐을 때 어떤 의미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위기를 겪게 될까요? 저는 이거 되게 쫄릴 것 같은데. 삼총리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낙연 총리 전남지사했죠. 그렇죠. 그리고 호남의 적자라는 그 상징성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정세균 총리 전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김부겸 총리 영남 출신의 수도권 이 민주당에서 정말 가장 강력한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3명이 한데 모이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큰 정치적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두 총리 정세균과 김부겸은 만났는데 이낙연은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를 절대 만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이 미울까요? 이낙연이 미울까요? 이낙연이 밉죠.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경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죠. 네, 그때부터 시작돼서 오히려 그때 지금 이재명을 위기로 몰아놓은 모든 그 사건은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의 대선 경선 경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서 저는 이재명의 성격과 그 히스토리상 이낙연은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두 총리 같은 경우는 또 전남의 상징성과 지난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균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걸 보면은 이거잖아. 지금 3명이 얘기했지만 3명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김부겸하고 정세균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좀 말리는 모습을 취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도 주장했던 아니면 대안으로 놨던 게 통합 비대위인데 네. 통합 비대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한테 그 요구를 하는 거잖아. 공천 좀 나눠 가집시다. 근데 이재명이 이걸 받겠냐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12명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 아니 정희찬이라는 사람을 진짜 이게 부적격인지 모르고 처음에 적격을 줬겠냐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다가 걸리니까 그렇죠. 악대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뿐이지.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는 지금 1년에 6개월 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보면 이건 친명계로 완전히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낙연이 이낙연이 남아 있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세 분이 문재인 정부 때 다 총리하셨던 분이고 그러면 이제 사실 민주당이 더 제일 큰 자산은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이잖아요. 그 문재인 이전에는 이제 호남 DJ와 노무현이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정치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노무현 대통령 DJ랑도 사실 큰 상관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민주당 정통성을 이 세 명이 가져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쫄리죠. 지금은 사실은 개딸들의 사당화가 된 이재명 민주당과 과거 사조직 그렇죠. 사조직이 된 민주당과 과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과거의 민주당이랑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쌍방울이 된 거지 그냥. 그렇죠. 정치계의 쌍방울이 되고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저 세 명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까지 못 읽었던 그 슈퍼챗 좀 읽을게요. 네, 처음에 그 김미숙님께서 5만 원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울집의 태태몽님께서는 제가 읽어드렸고요. 그 장민우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도봉구에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30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어제 오늘 다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가서 현장 검식하는데 가가지고 좀 들여다보고 오고 그쪽에 주민분들 좀 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너무 사연이 안타까워가지고 뭐 관련 법제들 뭐 저희가 국회에 가게 되면 이런 사고 안 나도록 저희가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화이트 골드님 민주당 프레임에 더 이상 말려들지 말고 지금은 뭉칠 때입니다. 그렇죠. 또 보내주신 게 세 분 국회로 꼭 가셔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뛰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눈물 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게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고 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아기들이 다 건강하게 다 살아남아가지고 또 그 어머니도 좀 살아 계셨고 이래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돌아가신 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무튼 오늘 제가 거기 현장에는 다녀왔습니다. 예, 오늘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이제 화요일 방송이 자꾸 저희 주제와 상관없는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로 댓글창이 도배가 되고 자꾸 그걸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 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차례 그 이준석 대표 징계 받을 때 막 그때 여기가 채널이 한번 확 죽었었어요. 이준석 대표의 징계권 관련해서 맞다 안 맞다 관련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화요일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당에 반대되는 목소리들을 좀 내가지고 아마 뭐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그건 그거고 저희가 오늘 화요일날 준비된 방송들은 꾸준히 해야 되니까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고 선거 앞전에는 나고 분열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뭐 쓴소리를 하더라도 하는 거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신당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 네. 가요. 네. 못 가. 안 가고 못 가기도 못 가지만 안 갑니다. 절대로. 김재섭 위원장. 네, 아무쪼록 오늘 방송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